안녕하세요. 길람 선생입니다. 오늘은 유리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는 분수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유리식을 얘기했을 때 두 가지 형태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유리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다항식과 분수식을 얘기했습니다. 다항식은 분자에 미지수가 있는 거, 분수식은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걸 얘기했고, 유리함수를 얘기하면 다항함수가 아닌 분수함수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중학교 때 기본적으로 정비례함수와 반비례함수를 배우면서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게 뭐였어요? 바로 y는 x분의 k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중학교 때 반비례 형태의 그래프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잘못됐는데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할게요. 이 부분이 k가 음수일 때 해당하는 거겠죠. k가 양수일 때는 1하고 3, 4분면을 지나고요. k가 음수일 때는 2하고 4, 4분면을 지나는 형태의 그래프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쌍곡선 형태의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과 치역은 모두 실수 전체에서 0을 뺀, 즉 두 개의 축, x축과 y축을 뺀 거죠. 네,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점근선은 x축과 y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또 얘기를 해보자면은 k값이 커지면은 k값이 커지면은 그래프가 어 x축에서 멀어집니다. 그 다음에 k값이 작아지면 그래프가 x축에서 가까워진다. 뭐, 이 정도 예시를 들 수 있겠네요. 절대값 k라고 얘기하네요, 절대값. 왜냐면 요거, 양수음수일 때 그래프 형태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형태일 때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일단. 음, 그리고, 또, 이런 거 있겠네요. 이게, k가 만약에, x축, 또 다른 말로 원점에서 멀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일단 원점.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 대칭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y는 x,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 일단.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k가 0수일 때는 1하고 3, 4분면, 그 다음에 이때는 2하고 4, 4분면을 지난다를 기억하면 됩니다. 이건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일단 문제는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 얘는 평행이동이죠. 요거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데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데, 자, 같이 보도록 합시다. y는 x 빼기 m 분의 k 플러스 n의 그래프는 x축 방향으로 m,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을 했습니다.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점근선도 당연히 x는 m, y는 m만큼 평행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지나는 4분면,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얼마나 했느냐 k값에 따라서 지나는 4분면도 모두 다릅니다. 단 이 m, n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 모양은 대칭이 되고요. m, n에 대하여 대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K값이 양수면은 일단 여기 원래 1하고 3, 4분면을 지냈었죠. 지금 그래프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K값이 음수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생기겠죠. 이게 K가 음수일 때 얘가 K가 양수일 때 뭐 이 정도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는 얘가 전개가 된 형태인 이런 형태의 그래프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형태의 그래프를 얘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점근선과 뭐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오케이? 자, 일단 x축의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c분의 d가 됩니다. 왜? 이때는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분모가 0이 되는 경우에 이 점근선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cx 플러스 d분의 a가 앞으로 빠지고 a 여기가 cx 플러스 d잖아요. cx 플러스 d.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를 합니다. c분의 a에 cx 플러스 d 이렇게 남기고 뒤에 플러스 b가 있었죠. 플러스 b 빼기 c분의 a d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얘랑 얘는 약분이 돼서 이 부분이 뒤로 나갈 거고 는 cx 플러스 d분의 b 빼기 c분의 ad 이렇게 있을 거고 더하기 a분의 c가 되기 때문에 얘도 점근선 y는 c분의 a c분의 a인데 잘못 썼네요. 거꾸로 썼네. c분의 a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대칭의 중심은 a 마이너스 a분의 b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틀렸네요. 점근선 요 부분은 고칠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틀리냐면 점근선의 교점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 대칭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어요. 요거는 이거는 거꾸로 c분의 a y값은 c분의 a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c분의 d 이렇게 정리가 될 정상인 거죠.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점근선 기준으로 m, n으로 대칭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 대칭의 중심은 점근선에 해당하는 걸로 기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뭐 최대 최소도 나올 거고 합성도 나올 거고 할 건데 그거는 문제에서 볼게요. 기본적인 함수의 형태만 보고 이제 어떤 유형에 대한 것들은 문제 풀이에서 직접적으로 보는 걸로. 근데 하지만 얘는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역함수. 자, 이런 유리함수에서 역함수 구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분의로 되어 있네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B하고 C 요 둘의 위치를 바꿉니다. 그러면은 AX 플러스 C 그냥 먼저 보여줄게요. 그냥 만드는 방법을 보여줄게요. 자,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X와 Y를 위치를 바꾸죠. 그래서 CY 더하기 D분의 AY 더하기 B가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은 CXY 더하기 DX가 될 거고 AY 더하기 B가 됩니다. Y가 있는 걸 다 넘기게 되면 CX 빼기 A에 Y를 묶을 수 있고요. 마이너스 DX 플러스 B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Y는 CX 빼기 A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B라고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역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얘는 또 틀려있네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때 여기서 볼게요. 얘와 얘의 위치를 바꿉니다. 그럼 여기가 dx가 되겠고 여기가 a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부호를 바꾸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d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겠죠. 이 역함수도 뭔가 얘가 보기에는 평소에 이거를 ax 플러스 b분의 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파벳을 조금 헷갈리게 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다운받는 교재에는 정상적으로 수정된 버전이 올라가 있을 거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B와 C만 바꾸는 게 아니라 A와 D. 자, 이렇게 주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뭐다? 여기 분자에 붙은 요거와 얘의 그러니까 이게 꼭 A고 D가 아니더라도 이 두 개, 요 두 개를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두 개를 바꾸고 부호를 바꾼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자, 그럼 문제를 풀면서 기본적으로 조금씩 보도록 할게요. 몇 번까지 있나? 자, 14번까지 일단 존재를 하네요. 자, 함수 y는 x분의 k 값에 대하여 k는 양수래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역함수는 x분의 k. 자, 요거를 바꾸면 이게 x고 이게 y가 되면 바꾸면 그대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역함수란 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역함수란 게 결론적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 건데 아까 개념 설명할 때 x는 y에 대해서 대칭하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역함수입니다. 정근선은 얘가 맞고요. 그래프는 양수니까 1, 3, 4분면 맞고요. 정역척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라고 써있을 건데 이게 틀린 거죠. 0은 아니죠.
K가 1일 때보다 K가 2일 때 그래프가 원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질 때 맞다 했죠.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다음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시오. 자,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일단 올라가서 여기 마이너스 1이라 쓸게요. 자, 그러면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X축이 있는데 점근선이 1, X는 1, 그 다음에 Y도 1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이게 Y는 1, 그 다음에 얘가 X는 1 이렇게 주어졌을 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참고로 2,0을 지나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0,2를 지나는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X절편하고 Y절편 정도는 써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2, 여기 이렇게. 그냥 그래프의 개형만 그리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역은 실수 전체에서 뭐예요? 1을 뺀 거죠. 그 다음에 치역은 실수 전체에서 마찬가지로 1을 뺀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정리를 해보면 x 빼기 3분의 마이너스의 x 빼기 3 더하기 1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4 빼기 x를 변형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x 빼기 3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되고요. 점근선은 x는 3, y는 마이너스 1이 됐고요. 이걸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x는 3, y는 마이너스 1. 양수값이니까 4,0을 지나고요. 그래프 모양이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y값이 x가 0일 때 마이너스 3분의 4. 뭐 그래프 모양이 뭐 이렇게 되겠네. 잘못 그렸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래프 개형만 그린 거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래프에서 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점근선부터 생각을 해보면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얘는 맞고요.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3인 실수,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 3, 마이너스 1. 자, 얘가 일단 정답이죠. 2, 3, 4분면을 지난다 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일단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기 때문에 좀 그려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1. 자, 일단 0을 대입하면은 x값에 0을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1이라서 여기를 지납니다.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인 여기를 지나고요.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일단 여기는 무조건 지날 거고 이렇게. 그 다음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 요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1, 4분면은 지나지 않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4번. 점근선을 구하는 건데요. 점근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거 하나. 그러니까 얼마?
2x 빼기 3이 0이죠. 그러니까 얼마? x는 2분의 3. 그 다음에 나머지 점근선은 얘죠. 얘. 얼마예요? y는 마이너스 1. 두 개 곱하면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왜 없어? 곱 AB를 구하시오. 자, 얘로 합시다. 얘를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바꾸고 참 뭔가 많이 발견되네요. 틀린 게. 자,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바꿨습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 맞죠? 틀린 부분 없어요. 자, 5번의 별표를 쳐볼까요? 자, 분수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이거 생각보다 꽤 중요합니다. 분수함수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위가 주어져야 되고요. 범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범위 안에 점근선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못 구합니다. 점근선이 아닌 일정한 범위가 주어져야지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얘를 일단 그래프의 형태를 그려야지만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y는 x 빼기 1분의 2에 x 빼기 1 더하기 3이 나옵니다. 그래서 x 빼기 1분의 3 더하기 2 이렇게 주어집니다. 얘 그래프를 그리면은 점근선은 1이네요. 1을 기준으로 여기가 점근선이에요. 1이고 여기가 2. 그 다음에 양수값이니까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지나는 0,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그래프 모양은 뭐 이렇게 되는 형태의 그래프겠네. 근데 마이너스 2부터 0입니다. 자, 마이너스 2를 여기로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그럼 0일 때 최소값인 마이너스 1을 지날 거고요.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이겠네요. 마이너스 2면은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이 1이네. 그러니까 얼마?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에 이거 부호 바꿀까요? 자, 분모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복잡하기 때문에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4x 빼기 1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4에 x 빼기 1 빼기 5 그러면은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5 빼기 4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정근선은 1과 마이너스 4네요. 그럼 여기 1일 때랑 마이너스 4일 때. 자, 그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게 될 건데 0을 대입하면은 1입니다. 0,1을 지나고요.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이네요. 그러면은 일단 범위값을 생겨보면은 여기 0이고요. 여기 0이고 여기 마이너스 1 뭐 이 정도 있겠네. 요 사이 범위 얘기하는 건데 일단 0을 대입하면 1 나온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분의 마이너스 3.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최대값은 1 이렇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면은 이 최대 최소값은 구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 6번 y는 x 빼기 4분의 1 빼기 3의 그래프는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얼마다? 자, 1이다. 근데 여기는 4인데 여기는 왜 마이너스 3이에요? 이거 둘 다 마이너스면 부호 둘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자, 기본적으로 y는 x분의 k를 m,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식은 다음과 같이 쓰여져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그 중에 얘만 넘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n으로 쓰이는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가 이미 이쪽에서 넘어오면서 처리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얘는 지금 m이고 이 자체가 뭐예요? 얘는 플러스 n인 거죠. 빼기 m과 플러스 n. 그러니까 m은 4, n은 마이너스 3. 이게 PQ니까 더하면 1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평행이동에 관련된 거는 이미 설명을 해놨죠. 그 부분이 있으면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보고 여러분들이 평행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7번, 8번, 9번, 10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평행이동 x, y가 x 플러스 p, y 플러스 p로 평행이동이 돼. 이 점이죠, 점의 이동. 점일 때는 그냥 더하기면 더하기, 빼기면 빼기를 쓰는데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는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온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평행이동식에서 개념 설명에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 유리함수를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y는 x 플러스 2분의 3의 x 플러스 2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식을 정리하면은 y는 x 빼기 1분의 2에 x 빼기 1 빼기 1 그러면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 자, 그럼 최종적으로 변경된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얘는 점근선이 마이너스 2와 3이었습니다. 근데 얘는 1과 2로 바뀌었죠. 그럼 x축으로 p는 얼마? 3만큼, q는 얼마?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수함수의 그래프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상수 비핵값 구해주세요. 자,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관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반드시 뭘 지나냐면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납니다. 점근선의 교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점근선을 구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겠죠. y는 2x 빼기 1, 그 다음에 2에 2x 빼기 1 더하기 7인가요? 2x 빼기 1분의 7 더하기 2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2분의 1, 2를 지나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얼마? 2는 1 더하기 b. 그러므로 b는 얼마? 1이구나. 이렇게. 왜 점근선을 지나야 되나요? 자, 그래프 모양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쌍곡선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랬어요. 쌍곡선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점근선을 지나야지 이거와 이거를 그래프를 대칭했을 때 여부가 조금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전혀 다른 형태의 그래프 생기잖아. 그래서 반드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형태의 그래프가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뭐예요? 점근선.
또 생각을 해야 되죠. y는 x 빼기 1, 2에 x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x 빼기 1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얼마? 1,2 곱하면 2 이렇게 주어집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10번은 함수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점근선 두 개를 주고 점 하나를 지나는 분수함수식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얘는 y는 점근선 x 플러스 1분의 k 더하기 2가 될 건데 이 k 값을 1,0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0은 2분의 k 플러스 2가 되는데 결국엔 k는 얼마?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쪽 넘어올게요.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2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정리하면 x 플러스 1분의 2x 빼기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1일 거고 요거 2고 마이너스 2네요. 전부 다 더하면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11번부터 14번 역함수 문제네요. 아까 얘기를 했었죠. 역함수 어떻게 구하는지. 원래대로라면 정식적으로 방법을 구하지만은 시간상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와 얘를 바꿔서 부호를 바꾼다 했죠. 그래서 y는 x 빼기 2 마이너스 3x 더하기 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3, b는 5, c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더하면 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2번도 역함수를 구해서 그게 1과 만족하는 상수 k값 구해줘보세요 라는 겁니다. 자, 역함수를 먼저 구하면 f 역함수 x는 2x 빼기 1 마이너스 3x 더하기 2인데 이게 1이 만족되는 k값 찾아달래요. 마이너스 3k 더하기 2는 2k 빼기 1 넘어가고 넘어가면 5k가 되고 여기는 3이네요. 그러므로 k는 얼마? 5분의 3이다. 이렇게. 자, 13번 별표.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f와 g를 합성했더니 x가 나온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 g의 x는 f의 역함수구나. 왜? 자기 자신과 역함수를 합성하면, 그러니까 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내 역함수를 합성하면 x가 나옵니다. 그거는 합성함수 때 배웠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역함수를 구해서 거기다 1 대입해보세요 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g의 x는 x 빼기 2 마이너스 2x 빼기 1 여기다 1 대입하는 거죠. 그러므로 g의 1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정답은 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4번은 합성을 여러 번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처음 합성을 하지 않은 건 f0 x 이걸 1 빼기 x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100번 합성하면은 과연 무슨 숫자가 나오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100번 합성을 해서 거기다 100 집어넣으면 숫자가 뭐 나오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이런 합성함수 형태는 규칙성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그 규칙성을 갖고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자, 합성을 한 번만 해볼게요. 일단. 자, f1x는 1 빼기 1 빼기 x분의 1분의 1이겠죠. 번분수 1이고요. 1 빼기 x분의 1 빼기 x 빼기 1 얘와 얘는 지워지죠. 넘어가면 x분의 x 빼기 1이 됩니다. 일단 이거 이게 한 번 합성
그럼 한 번 더 합성해 볼까요? 규칙성을 지음으로써는 찾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f(2x는) 자, 1 빼기 x의 x 빼기 1분의 1입니다. 그러면 x의 x 빼기 x 빼기 1분의 1. 그러면은 얘와 얘가 지워지고 이게 1 나와요. 뭐가 나와요? x입니다. 어라? f2의 x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위에다 쓸게요. f2의 x가 x란 소리는 f3의 x는 다시 1 빼기 x분의 1이고 f4의 x는 x분의 x 빼기 1이고 f5의 x는 다시 x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맞죠? 그러면 3의 배수일 때는 내 자신이 나오니까 f의 99x도 나일 거예요. 1 빼기 x분의 1. 그럼 f100x는 x분의 x 빼기 1이겠네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100분의 99.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결국 얘는 규칙성을 찾아내는 건데 합성함수 형태로 이렇게 나와 나를 합성했을 때 바로 x,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의 역함수다라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두 번 더 합성을 해야지 내 자신, 그러니까 x가 나와서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가 되는 이런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가지고 여태까지 배웠던 함수의 기본적인 역함수라든가 합성함수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응용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여기는 문제를 많이 풀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많이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꼭 해보시고요.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무리함수에서 뵙도록 할게요.